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고 또 며칠 후에 다시 전화를 걸고 그렇게 늘 먼저 연락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반응은 점점 시큰둥해지는 것 같고 통화 시간도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은 의외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부를 묻는 것이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직장 생활, 육아, 가사 등으로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부모님의 잘 지내니 문자를 받으면 답장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깁니다. 답장을 못하면 엄마가 서운해 하시겠지, 아빠가 걱정하시겠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연락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바로 받지 않게 되고 문자가 와도 나중에 보겠다고 미루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강제된 호응이라고 부릅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의무감 없이 자연스럽게 엄마한테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연락. 이것이 진짜 소통입니다. 그런 연락은 훨씬 따뜻하고 진솔합니다. 대화 시간도 길어지고 내용도 깊어집니다. 부모님을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운 존재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자녀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는 자녀의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먼저 해주면 자녀들은 스스로 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매일 먼저 안부를 묻고 매주 먼저 식사 초대를 하고 명절마다 먼저 계획을 세우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엄마가 하실 거야. 아빠가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를 챙기고 걱정하는 마음 자체가 잠들어 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주면 내가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이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연락을 못했는데도 자녀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엄마가 괜찮으면 연락하실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걱정하는 능력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배우자,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부모님을 챙겨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가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 기다리는 것이 단순히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격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계속 주고 다른 쪽에서는 받기만 하면 그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관계의 패턴도 바뀌어야 합니다. 서로 챙기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먼저 안부를 묻는 관계로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먼저 연락하면 이런 발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모는 주는 쪽, 자녀는 받는 쪽으로 고정되어 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15년 동안 매일 먼저 안부를 물었는데 자녀가 먼저 안부를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챙기는데 왜 우리 아이는 나를 챙기지 않을까? 이런 서운함이 쌓이게 됩니다. 자녀들은 어떨까요? 점점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차피 엄마가 먼저 연락하실 거야. 굳이 내가 먼저 할 필요는 없지. 이렇게 되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심은 서로 주고받을 때 더욱 깊어지는데 한쪽으로만 흘러가니까 관계가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계속되면 주는 쪽은 점점 지치게 되고 받는 쪽은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결국 양쪽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주는 것을 조금 줄여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이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상호관계가 시작됩니다. 부모가 한 번 연락하면 자녀도 한 번 연락하는 서로를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챙기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관계에서는 양쪽 모두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받기도 하니까 더 행복합니다. 자녀는 주는 기쁨을 알게 되니까 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갑자기 완전히 연락을 끊으면 자녀들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연락하던 분이라면 이틀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방법을 익히세요. 처음에는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일기를 쓰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자녀가 먼저 연락했을 때 절대 탓하지 마세요. 왜 이제야 연락하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런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내가 먼저 연락해 주니까 정말 기쁘다. 엄마 걱정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세요. 이런 반응이 자녀들로 하여금 더 자주 먼저 연락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세요. 자녀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부모가 아예 연락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두 번 먼저 연락하면 부모는 한 번 정도 먼저 연락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예외 상황을 알아두세요. 건강 문제가 생겼거나 중요한 소식이 있거나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부모가 먼저 연락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 상황을 너무 자주 만들지는 마세요. 여섯 번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자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주, 심지어 한두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반드시 연락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왜 연락 안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걱정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됩니다. 7번째, 꾸준함을 유지하세요. 며칠 실천하다가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면 소용없습니다. 최소한 한 달, 가능하면 두세 달은 꾸준히 유지해야 진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이 방법은 자녀를 혼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가 나를 찾게 만들어주겠어 보다는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아야 하는 3가지 이유와 실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내용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핵심을 기억하세요. 첫째, 부모가 먼저 연락하면 자녀들은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연락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기다리면 자녀들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연락하게 됩니다. 둘째, 부모가 모든 것을 먼저 하면 자녀들은 성장할 기회를 잃습니다. 부모를 챙기고 걱정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자녀들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셋째, 일방적인 관계는 결국 양쪽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부모는 서운함이 쌓이고 자녀는 나중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관계에서는 양쪽 모두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연락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떠올려 주세요.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자녀와 나 모두에게 더 좋은 일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믿으세요. 자녀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사랑이 자녀들의 연락으로, 관심으로, 걱정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 달이 걸릴 수도, 2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는 분명히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빠 건강하시죠? 하는 자녀의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녀가 먼저 연락했다고 해서 왜 이제야 연락하니? 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연락해 주니까 정말 기쁘다. 고마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챙기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훌륭한 부모셨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걱정해 오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더 현명하고 더 균형 잡힌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 모든 가족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조절해서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 더 건강한 소통을 원한다는 마음 자체가 소중합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부모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는 그 사랑을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균형 있게 표현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자녀들과의 따뜻한 연락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챙기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